그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계엄 직후에 검찰이 나서서 사실은 합동수사본부를 국수본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국수본이 이 수사권의 어떤 그 이 문제를 들어서 엄연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국수본이 있는 거다.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또 계엄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일단은 검찰이 이 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그 몇 가지만을 좀 제가 말씀드려보면요. 우선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선관위에 출동한 그 부대가 방첩사인데 방첩사 출동된 부대에게 여인영 사령관이 당신들은 서버를 확보하고만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이 문제의 중요한 문제들은 역할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국수본의 주요한 그 제보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 그 방첩사하고 소통했던 그 당시에 그 12시 전후해 가지고 그 서로 전화 소통했고 또 방첩사는 국정원과 소통을 그 전화했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여인영 사령관의 발언이 전혀 근거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면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과 이 국정원 그리고 방첩사가 사전에 논의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네. 이제 당일날 검찰 일부가 이제 그 내란 지휘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 통화도 하고 소통을 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소통을 한 사실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. 네네. 예, 또 한간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무튼 지금까지 그 정황을 놓고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이 했던 역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곧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아니 예. 선관위 서버를 보는 데 있어서 방첩사와 검찰은 어떤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느냐 하는 것이 단서로서 제시되고 있지만요.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검찰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몇 가지 단서에서 나옵니다. 네.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까지 4건의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는데 그것이 1년 동안 묵혀두다가 소위 말해서 계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12월 27일 날 일주일 전에 다 이게 선관위 서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이렇게 그 이첩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계엄이 실패한 12월 4일 당일날 과천서로 다시 재이첩이 돼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관위 서버하고 이 고발 사건하고는 이번에 계엄 명분의 가장 핵심인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그러니까 이 고발 사건들을 중앙지검에서 이창수가 있는 중앙지검에서 소위 말해서 안양지청장은 이창수가 소위 말해서 전주지검에 있을 때 차장검사였습니다. 안양지청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 소위 말해 계엄의 가장 주된 명분인 그 선관위 부정 그 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